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교실과 복도로만 회계화돼 있던 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권위와 통제의 공간에서 창의적인 학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의 학교들을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뜻한 하얀색으로 꾸민 고흥 포두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벽은 탁 트인 통유리로 이루어져 교실과 복도의 경계를 허물었고 반대쪽 벽엔 창살 없는 통창이 달려 학교 밖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학교. 하지만 복도와 교실로만 획일화된 학교의 모습이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는 교육당국의 지원을 받아 교실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학교가 항상 그 의자랑 책상만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편하게 누울 수 있거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푹신한 소파도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8시간이나 이렇게 학교에 있는 이렇게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 학교는 기존에 있던 각 교실 크기를 조금씩 줄여 학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 친구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별과제 활동을 위한 스터디룸도 만들었습니다. 전보단 비해서는 진짜 다 세련되고 진짜 꿈 같은 학교 만들어졌어요. 순천의 별량초등학교도 지난 2020년 권위와 구태의 상징이었던 구령대를 없앴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설치했습니다. 통치하기 위한 감시하는 감옥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설계된 곳들이 학교고 그 중심에 구령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변화 요구가 있었고. 놀이터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기획했고 놀이터에 별사탕이란 이름도 직접 붙였습니다. 쉬는 공간이에요. 재밌어요. 지난 2019년부터 이처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한 학교는 전남 지역에만 총 109곳. 보다 자유롭고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동강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이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2만 6천 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을 통제하고 집중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광양항 국제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역 물류 거점 등 곳곳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 장치율은 61.9%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육로를 통한 반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 포스코와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도 선박을 활용하고 내부 저장량을 늘리는 등 자체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품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5달,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는 넉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목포는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으로 수사 결과에 지역 정가의 촉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목포시장 선거를 둘러쌌던 사건들이 속속 경찰 손에 떠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2건이 고발됐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5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검찰은 6일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홍률 목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 이른바 새우 사건은 송치된 지 7달 만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시장 배우자 측이 새우 등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 더해 사전 기획에 의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당선 무효 유도죄 고발 사건과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경찰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가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뒤 이의 제기가 이뤄졌고 김 전 시장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명확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터진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유출 사건도 경찰 수사가 매듭지어졌습니다. 경찰은 김원희 국회의원 전 보좌관과 김종식 전 목포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를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 대신 임의 제출 형태로 확보한 목포 민주당 컴퓨터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도 모두 파문 이후 교체되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컴퓨터 등 자료 제출에도 적극 응했습니다. 선거판을 흔들었던 목포 지역 선거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주암댐의 저수율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내년 상반기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암댐은 광주시 3개 자치구와 순천, 목포 등 전남 10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 최대 광역상수원으로 현재 저수율은 3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암댐의 가뭄 대응은 심각 단계로 올 겨울 추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여 관련 지자체들이 비상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2일 급수 5일 단수와 함께 운반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완도 섬 지역에 해수 담수화 선박이 투입됩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1,700톤급 해수 담수화 플랜트 선박 드림즈가 완도 소환도에 정박해 하루 300톤의 식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 선박은 현재 여수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완도 소환도의 정박 여건 등 현지 실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심각한 가뭄에 따라 수돗물 20% 절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의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평균 5만 5천 톤으로 시는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과 현수막 등 물 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와 아파트, 병원 등을 찾아 가뭄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공업과 사업 용소를 관리해 공원 등 공공시설물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지하수를 통해 수돗물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누수 탐사와 감압 밸브 설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가계부채와는 달리 기업부채,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기업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9월 말 현재 광주 전남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44조 6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1년 동안에만 대출 잔액이 3조 5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보입니다. 자금을 빌려간 주체와 금융기관별로 살펴봤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대기업들도 빚을 많이 늘렸지만 은행을 통한 기업 대출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 이른바 제2금융권을 통한 기업 대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폭이 6천억 원 이상 더 컸습니다. 운전자금 수요 이런 게 지속되고 있고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대출 문턱이 낮은 비은행 기관에서 대출을 늘리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기업 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힙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경기에 대한 부침이 심한 기업 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달 동안 복지 위기가구 제로화를 위해 민관 합동 일제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2,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